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 상고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항소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면서 항소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래서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네네.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근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예, 이거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이밍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소, 상고 올라가는 그 상황들을 네. 이거 몇 퍼센트나 되냐 무죄 나온다. 네, 무죄 나온 게 유죄될 예. 확률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 퍼센테이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습관성으로 올려가지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기소를 했어요. 나는 유죄 취지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항소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그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지.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예. 그 2심에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따로 있으니까 걔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발언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죄가 됐고 저게 2심 가도 무죄될 것 같은데 그냥 항소해 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검사 기소했다가 이게 무죄가 돼.
그러면 뭐 벌칙 같은 거 받아요? 그게요 있어요. 예, 이제 무죄가 나오면은 수사 검사랑 공판 검사한테 벌점이 매겨지는데. 그저 김 예, 변호사 그거 미안한데 약간 텐션 올려주면 안 돼요? 네. 검사잖아요. 예. 문제가 나오면 아니 분명히 텐션이 있는 분인데. 예. 문제가 나오면 하여간 벌점이 매겨지는데 그 고등검찰청 가면은 기수가 높고 나이 많은 검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빨간 펜 들고 점수 매기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한테 다 가거든요. 무죄 나오면.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몇 점 막 이렇게 매겨요. 일종의 벌점 0.5부터 3까지 있는데 그 옵니다. 담당 검사한테. 오면은 이제 기분이 나쁘죠. 예. 너는 벌점 몇 점이 하면서 이게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충분치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지금 결재 제도나 막 이런 거에 있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냥 항소하는 게 더 쉬워요. 결재 받기가 더 쉬워. 네, 이거 무죄 나왔는데 이거 가도 무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상소 포기합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네, 결재를 더 까다롭군요. 많이 받아야 되고 까다롭고 막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항소하는 게 오히려 편한 편하다.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 자동빵으로 예, 그냥. 최소한 그런 제도라도 똑같이 좀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 당사자나 이 그 송사를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 이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고통스러워요. 예, 그 왜 이 이야기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과거에 윤석열이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검찰에 이거 한번 들어가고 재판 한번 받게 되면 인생 절단 난다고. 네. 그 검찰 조사 한번 받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 얘 한번 괴롭혀야지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지가 하다가 잘못해서 무죄됐으면 공익적으로 그만해야 되는데 한편은 또 당사자거든요. 예. 변호인이나 피고인 반대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을 빼버리고 이겨야지 싶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계속 올리는데 실제로 그 검사가 모를까요? 판결을 보면 아는데요. 이게 또 무죄 받을 게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는 결국은 자신들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달리 생각해봐야 될 쟁점이 하나 또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예. 또 항소를 해야 될 때 또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검사 그것도 입장에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죄가 나왔어요. 아니면은 턱없이 양형이 이건 한 10년은 나와야 되는 건데 한 4년 3년밖에 예, 안 예. 나와요. 이런 경우에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겠어요? 피해자예요. 그렇죠. 네, 피해자는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요. 너무 또. 억울하겠죠. 네. 예. 그럴 때 피해자가 또 검사실 전화해서 이거 항소해 주세요. 피해자는 항소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검사만 할 수 있는데 해주세요 해도 만약에 자기네들 기준에 항소 포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막 6년 구형했는데 3년까지 나왔다, 절반까지 나왔다, 그럼 항소 포기해도 되거든요. 편하거든. 그 항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건 항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해도.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봐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 딱 맞게 맞습니다. 인권에 부합하고 또 피해자의 인권에도 부합하게끔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아까 전에 위한 그 항소이냐? 김기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무죄평정제도 보면은 예. 사실은 이제 무죄평정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저번 국회 때는 이제 검찰청법 이제 앞으로는 폐지되겠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중에 그 무죄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여러 건 발의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죄평정을 해요. 뭐 1년에 몇 해서 그 중에 한 90%는 이유가 법원과의 견해 차이. 한마디로 검사와 판사가 생각이 달라서 무죄 난 거니까 이거는 네 잘못 아니야. 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실제 이제 야 너의 확실한 뭐 법리 판단이나 사실관계 오류나 이런 거 네 잘못이야라고 되는 건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야 판사가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네 잘못 아니니까 항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 자체도 실제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것이고 이제 비교되는 게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무슨 정밀사법이라 그래서 예. 기소해서 유죄 받을 것만 기소를 하는 게 그렇죠. 있고 그래서 반면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예. 일본 이제 같은 경우에는 무죄 한국은- 나오면은 검사가 거의 거취를 결정해야 고민해야 될 될 정도로 처벌받는 심각하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무죄 나올 것 같고 반대로. 반면에 예. 한국은 일단 저 법원의 판단이나 받아봅시다 하면서 그냥 다 넘겨버려요. 그냥 네, 야, 그내 이건- 책임 아니야. 무리한 기소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동훈 윤석열 팀 아닙니까? 마케가 양승태. 다 무죄잖아요. 예, 싹 다 무죄나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사과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무슨 기계적
항소. 활동하는 것처럼 기계적 항소를 그냥 막 해버리고 책임 안 지고 이런 행태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본인 사건 그렇게 하라라는 일종의 지시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기계적 항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1심에서 뭐 유죄 나왔다가 무죄 됐는데 이게 뭐 파기환송 같은 거 그것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없어지니까 그 이재명 그러니까 배임죄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주 궁색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것들이다. 아니 오늘 조선일보 제목도 그렇더구만요. 예. 예, 검찰이 뭔 상관이에요, 집단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컨대 무슨 뭐 지금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이 수사 잘해놨더니 이제 수사권 뺏는 방식으로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소 상고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럼 뭐 포기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런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만약 법이 개선된다? 그건 내란 세력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아, 윤석열 무죄 나오면 포기해 주겠대잖아. 항소 안 한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좋은 걸린 거지.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께 뭔가 1심이나 2심 굴러가는 게 뭐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 걸렸으면 왜 그러냐고 일단 보자고 아마 이랬을 건데. 요즘 막 그러니까 일단 논리가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나올 때 이재명만 관계된 거 없나? 이재명 배임죄, 이재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보도를 할 때 균형을 맞춘다고 지들은 생각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좀 밑바닥에 가 있잖아. 민주당도 밑바닥 찾아보자. 이야, 요 이재명 배임죄 없앴네. 그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사위 회의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신동욱 의원이 이 모든 것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벌어지는 일 아니냐. 뭔 소리야 그게.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 뭐 본인 뜻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호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국민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한 죄송해요. 아주 극우적인 10% 정도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정지될 뿐이에요. 예. 대통령 끝나면 할 거예요. 네. 재판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없어집니까? 그게 사라집니까? 그걸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짬뽕 시켜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매우 나쁜 행태입니다, 사실은. 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그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워딩이 뭐냐면 정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이런 얘기를 끝까지 괴롭혀서 끝내 이제 3심 가서 무죄를 받았는데 집이 다 망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이 끝까지 어떤 특정인을 괴롭혀가지고 집안 망하게까지 만들어서 근데 싸웠는데 허무하잖아요. 무죄 네. 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 법치주의가 과연 우리에게 통용되는 게 옳은 거냐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던진 문제의식인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네 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저는 정상 수준에서 상당히 밑도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그 이 사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되게 좀 멀리까지 나가 있다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면서 다만 번번자 중형 중범죄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까 대통령 말씀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포퓰리즘이다.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무죄가 나고 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건 정말로 그냥 어떤 1차원적이나 어떤 표피적인 수준의 어떤 뭐 판단이나 이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좀 멀리까지 생각을 그렇죠.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깊이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내용을 들으면 너무 협회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노림수가 뭔지 정치적 목적이 뭔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들을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은 그 중간 과정인 거잖아요. 결론이 다 나가지고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의회 중심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뭐 사법개혁안들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몹시 신중하고
그 몹시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보안 수사권 관련된 언급도 대통령은 1년이 짧을 수도 있다. 본인은 오히려 짧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더 치밀하고 세밀해야 되고 신중해야 한다. 이 근간에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번에 했던 발언들하고 연결시켜 보면 법이라는 게 작동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죠. 영향을 미치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치권으로만 오면 당신의 리스크, 당신의 방탄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호도하는 거죠. 대통령 1년간 사실 유예가 된 거잖아요. 검찰청 그 기간 동안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이거 이재명 법 아니냐 엉뚱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애청자분들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새로운 예능이 떴다. 국무회의라고. 그러니까 뭐 요새 이렇게 그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아침에 다 길어서 보지 못한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 뭘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보여요. 물가면 물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 보건 문제, 특히 이제 그 뭐 자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짚어내면서 함께 토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나 뭘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견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안 보나 봐요. 이게 딱 엉뚱한 소리를 국민들은 계속 하는 걸 보면 그거 같아요. 국무회의를 보면서 건실한 토론이 막 이루어지듯이 그쵸. 국회에서도 그러한 토의가 맞아요. 이루어지기를 네. 국민들은 바라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근데 목리만 부리고 소리만 우리가 지르고 뉴스에서 한심한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는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예를 들어 법사위라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 토론의 장면입니다. 자, 토론 시작하시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토론 시작하면 동시에 서로 막 와! 그리고 왜 서로의 이름을 다 알 텐데 그렇게 세게 부릅니까? 곽규택 인간이 되라.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이나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시간 끌고 해가지고 해방 놀라고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 특히 곽규택, 그 곽규택 얘기했으니까 계속 중얼거려요. 혼자서 계속 토론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시비 걸러 온 거고 해방 놀러 온 건데요.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 자칫 이게 정치 혐오나 이런 걸로 끌고 가려는 또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미 그렇죠. 그렇게 예.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그걸 혐오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범죄자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재명 혐오 스펙트럼을 그쵸.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동욱 의원이 그 TV조선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SBS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SBS 출신. 두개 그렇죠. 다 했죠. S에서 이제 T조로 간 사람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의 혐오 정치, 중국 혐오 하듯이 이재명 혐오, 민주당 혐오, 무슨 운동권 혐오, 끊임없이 혐오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갈라치게 하면서 다투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혐오에 기반해서 승승장구했던 정치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가보겠다라는 건데 더 이상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주장만 하는 거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범인 10명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안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 뭐 사법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지금도 피해자이겠죠. 네. 이게 또 언젠가는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언젠가 재개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차치하고 얘기하다고 하더라도 이 검찰에서 사건을 맡아서 무리한 기소 이후에 과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런 절차들에 대한 기계적인 부분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으로서 비판을 하시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언급 말고도 의심스러울 때는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뭐
변호사분들께서 늘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표현할 때 하는 라틴어 표현인데 그런 유사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피의자 9명을 놓쳐도 피해자 1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또 따끔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청이나 중수청에서 동일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 하에서 좀 매듭 짓고 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실행을 하는 과정이 좀 더디지 않도록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국민들이 목말라 있는 부분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제도적인 보완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법무부 차원의 또 국회와 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이제 검찰이 습관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근거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 무죄가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히는 게 5%밖에 안 되고 대법에서 2심 무죄가 다시 유죄로 되는 게 1-2%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적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진짜 불필요하게 그 긴 시간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고소고발 당해서 가지고 수사받는 것도 힘들지만 재판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또 변호사비 되려면 돈도 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수사의 실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를 얘기해요. 그러면 검찰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들은 아니야. 잘못 판결한 거야 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또 2심에 가서 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의 완벽한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부끄러워서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대법원까지 가서 올라가서 볼게. 그래서 윤석열도 얘기했잖아요. 야, 있어봐라. 니들 재판 받으면 집안 다 거덜난다고 얘기야. 그래요. 맞아요.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 수사로 압박을 해서 자기들이 유죄로 만들었던 과정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뭐 법을 바꿔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의하더라도 책무가 검사는 인권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고 있고 수사의 비례성 6조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필요를 벗어난 수사를 하고 나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그 기소에서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무죄라고 얘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나 무인인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국회 나가가지고 검사 라브레니가 마이크 위로 딱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나죠.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나 기분 나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는 검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법부를 존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 내부가 이걸 지금까지 우율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방식, 그게 어디냐?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입법적 제어가 필요하다. 입법적 제어를 입법 독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입법적 제어는요,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국회는 국민을 대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입법 독재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입법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입법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입법 독재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국민이 독재한다는 얘기라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그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 거고 그 지시에 맞게 법무부가 그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가지고 오면 국회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전 그런 과정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무리한 기소를 인정을 해야 되고 과도한 수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증거에 대한 확보는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뭐 물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 검찰 역사에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간첩을 만들어내거나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조작하는 것,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공소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기소했다면 이 범죄자를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유죄 확신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1차적으로 또 해줍니다마는 뭐 언론들도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이 어떤 하나라는 사건을 깊숙하게 취재한 기자가 이 증거를 제시한 검찰 쪽이 미진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이 증거 자체는 유죄의 확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든 여론전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무시하고서라도 유죄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검찰의 DNA와 검찰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오늘 또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검찰청이 폐쇄된 이후에 일부 검사의 반발도 보이지만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송두리째 뽑아내려면 결국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속도감과는 다르게 특검의 수사와 맞물려서 보고 있는 뭐 이제 집단 항명에 가까운 다수의 수사관과 검사들의 이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들을 좀 뭐랄까 유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모조리 몰아내고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특검 수사 다시 리셋하자. 이게 지금 이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유튜브들을 봅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서 검사 이 새끼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수사관들 이게 다 색출해가지고 주동자 검사부터 일단 뭐 징계해야 됩니다.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큰 틀의 검찰 개혁과 그러니까 즉 제도 개혁과 이제 인적 청산은 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거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서울시청 유호성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간첩부를 만든 건데 2013년에 검찰이 국가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해요. 2015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검찰이 기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간첩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반 자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간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으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2016년도에 다시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해요. 이 사람을. 대북 송금 혐의로. 아, 진짜. 근데 이게 또 무죄가 나요. 2021년도에. 그러면 몇 년이냐? 11년을 이걸 가지고 유호승이라고 하는 한 사람 탈북해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린 일을 벌였어요. 이게 하나의 사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패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복 기소를 한 거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쿠팡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쿠팡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증거를 없애는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었습니다만 태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보면 완전히 검찰이 진술을 번복시키게 만든 일들을 벌여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사건들이잖아요. 이 사건이 최근 10몇 년 동안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검찰을 봐주려면 자정하고 교정해내면 그래 니네들은 자정도 하고 교정도 하니까 그래 실수할 수는 있어.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항명까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집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국민적인 의율, 국민적인 규제,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책은 뒤에 논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이 집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아까 여론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힘도 그러면 안 돼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 구하려고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면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를 뒤집는 게 타당하냐 이거 운수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대법원 가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법원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면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하게 하고 1심에서 유죄 나도 항소심에서 무죄 나면 상고 못하게 하고 그도 안 되면 대법원 가서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에서 무죄 만들고 어쨌든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언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지금 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대표가 되니까 안 좋네요.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인데 정말 저는 발상 자체가 신박합니다.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냥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국무회의 보고 있을 때 국힘이 저렇게 딴지 걸 줄 알았어요. 아무리 통계를 들이대고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이 요거 가지고 어떻게 또 이재명을 괴롭힐까 이 생각만 하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딱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몇 년간 해왔던 전략이고 예. 앞으로도 5년간 할 전략이어서 저런 장면은 계속 연출될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이 영상 너무 열받지 말까요? 네, 너무 열받으시 예.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치 재방송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디 장외 집회 때도 그렇고 이제 뭐 국회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렇고 번번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굳이 또 시간을 들여서 반박을 하자면 저는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순간 개인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물론 기성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피고인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런 논조를 가지고 사설에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요. 뭐 언론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또 야당도 늘 기승전 이재명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할 건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뭐 어떤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면서 사실상의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며 정치 검찰화됐다라는 거. 예. 이제 이 지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도려내자라고 대통령이 의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럼 왜 윤석열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지? 왜 내란 재판 이제 1심 중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내란범이라고 규정하느냐? 어허. 거기에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본 내란 행위가 정치적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형사적으로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든 정황이 눈에 보여서 그런 거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 사건들이 조작된 진술이라든지 대부분의 증인들을 검사나 검찰들이 압박하고 회유해서 무리하게 그걸 고리로 해서 기소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그래서 진술을 바꾼 것이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예, 김성태 회장이 또 진술을 바꿨다라는 예, 것이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야 하는 건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거. 이런 이제 그 못된 습관이나 버릇은 진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골몰할 필요는 없을 텐데 뭐 싸울 수단이 없으니 무조건 대통령을 때리는 게 방식이겠죠. 네. 볼린 노래처럼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못된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된 습관이 있어야죠. 장동혁 대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대표가 아니면 욕해도 돼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욕을 왜 해요? 네.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고 정당인데 막 욕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전쟁처럼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 당은 진짜 못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전라도에서는 불안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한 적이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이재명 본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민 얘기잖아요. 무죄를 당해서 재판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한 경우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자기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 그 망가지는 원인이 누구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무죄 받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들은 뭘 위해 정치를 하는가? 장동혁은 뭘 위해 정치를 하는가? 라고 하는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 아까 남욱 얘기했잖아요. 남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 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 얘기 안 해요? 전 저런 식의 선택적 방식으로 국민들을 극단으로 분리해서 싸움을 붙이는 정치. 그러니까 진짜 정당은 해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예. 근데 저 당은 해산시키고 싶어요. 진짜. 저렇게 해대니까. 빨리 좀 해산했으면 아, 좋겠어요. 짜증나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